사샤의 오디오북. 가난한 사람들. 빅토르 위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가난한 어부의 오두막집. 잔이는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낡은 천 조각으로 헐어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지금 문 밖에는 사납고도 매서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억수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유리창을 때리고 멀리서 성난 파도가 바닷가에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철썩철썩 쏴, 철썩 쏴. 잔이는 그 요란한 소리가 몹시도 싫었다. 춥고 어두운 밤 몸서리 쳐지는 폭풍우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집안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은 비록 흙바닥이었지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난로 속에는 마른 나무들이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구석자리 천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방 저편에는 낡았지만 하얀 보료를 깔끔하게 깐 침대가 놓여 있는데 자리를 깐 지 얼마 안 된 듯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고 주름조차 잡혀 있지 않았다.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어부의 5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요란한 폭풍우와 파도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이 시간 잔이의 남편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나가 있었다. 이처럼 춥고 어두운 데다 비바람까지 거세게 몰아치는 날에 바다로 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에겐 하루하루를 먹고 살 돈과 음식이 필요했다. 바느질을 하는 잔이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아까부터 그녀의 눈과 귀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헤매고 있었다. 창문을 흔들어대는 거센 폭풍우를 뚫고 애처로운 갈매기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파도는 무엇이라도 부술 듯 높고 힘이 셌다. 비까지 쉬지 않고 줄기차게 퍼부었다. 잔이는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폭풍우에 배가 난파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배는 암초에 걸려 산산조각이 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아, 끔찍해. 소름이 끼친 잔이는 몸을 잔뜩 움츠렸다. 그때 낡은 괴종시계가 땡땡땡 울기 시작했다. 깊은 잠에 빠진 철부지 아이들은 그 소리에도 깨지 않았다. 잔이는 남편을 생각했고 가족을 생각했다. 지금 남편은 추위와 비바람과 싸우며 바다에 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잔이 역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 힘들기는 하지만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자식들은 1년 12달을 변변한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는 검은 빵도 귀한 음식이다. 귀리밥이라도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닷가 마을에 사는 덕분에 그나마 생선 조각을 가끔 얻어먹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궁핍한 생활이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자니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각, 창틀에 부딪히는 비바람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자니는 외투를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손에 램프를 켜들고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조금 잔잔해졌는지, 등대에 불이 켜져 있는지,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날씨는 여전히 매서웠다. 폭풍우는 여전한 기세로 밤 공기를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니는 아랫마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낡은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벽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고 앙상한 기둥에 매달려 있는 낡은 문짝이 보였다.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문짝이 흔들리며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를 냈다. 사나운 바람은 이 낡은 집을 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쉬지 않고 세차게 몰아쳐댔다. 덩달아 문짝도 쉬지 않고 삐걱거렸고 지붕을 덮은 낡은 지푸라기들은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 듯 바스락거렸다. 그 집에는 한 과부와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 늘 병을 안고 살고 있었다. 자니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찌그러진 창문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빈 집처럼 캄캄하고 적막했다. 불 꺼진 집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가엾은 여자,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와 봤어야 하는데 그만 깜빡 잊고 말았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남편이 항상 걱정을 하던데. 자니는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자니는 머뭇거렸다. 몸도 안 좋다는데 애들에게 밥이나 제대로 먹이나 모르겠네. 이런 가엾어라. 다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다. 집 안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안 계세요? 기다리다 못한 자니는 소리를 쳐보았다. 역시 대꾸가 없었다. 어디 갔나? 자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다. 그 순간 거센 바람이 왈칵 몰려들었다. 외투를 날려버릴 듯 매서운 바람이었다. 그 바람에 문이 활짝 열렸다. 열린 문 안을 기웃거리던 자니는 조심스럽게 집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손에 든 램프 불빛이 캄캄한 집안을 두루 비추어 주기 시작했다. 집안은 놀랍도록 썰렁했다. 바람 부는 바깥보다도 심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게다가 천장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하염없이 빗물이 새어 흐르고 있었다. 자니는 절로 미간이 찌푸러졌다. 문을 등진 벽 쪽에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다. 그런데 거기 과부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커다랗게 입을 벌린 얼굴, 절망과 고통 속에 싸늘하게 식은 몸, 그리고 핏기 없이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 죽는 순간까지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쓴 것처럼.
죽은 여인의 시체 발치, 때에 절은 포대기 속에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못 먹어서 야위었지만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금발의 두 아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잠들어 있었다. 유일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어머니가 숨을 거둔 것도 모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르고 사나운 폭풍에도 아랑곳 없이 아이들은 마냥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어린 것들의 발은 헌 이불로 감싸져 있었다. 몸 위에는 어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옷이 덮여 있었다. 죽은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이 몸이 식지 않도록 애를 썼던 모양이다. 한 아이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바닥에 뺨을 대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형의 목덜미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이들의 숨소리는 꺼질 듯 조용하고 가냘펐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무엇을 깨우지 못할 만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쳤다. 천장을 타고 흘러내리던 빗줄기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뚝 떨어졌다. 빗방울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아이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뒤로 남긴 채 죽어야만 했던 어머니가 한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자니는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뭔가를 감춘 불룩한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가슴이 무섭게 뛰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 같았다. 자니는 죽은 사람의 집에서 도대체 무엇을 훔쳐 나온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자니는 보따리에 싸들고 온 것을 침대 위에 놓고 재빨리 보료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헐떡이는 호흡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을 침대 위에 묻었다. 내가 뭘 했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 난 바보야, 바보. 정신이 나갔던 거야.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중얼거리던 자니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문소리가 들려 남편이 오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람소리였다. 자니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이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어떻게 해? 난 몰라. 하느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저지른 주제에 힘든 바다 일에 지쳐 돌아올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비가 멎었다. 먼둥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거세었고 성남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축축하고 세찬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 키가 큰 어부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물에 젖은 채 누더기가 된 그물을 질질 끌면서 자니, 나 왔어. 그는 활기차게 입을 열었다. 오셨군요. 자니는 대답했지만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대단한 밤이었어. 날씨 한번 사납더군. 정말 그래요.
그래, 고기는 많이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야? 멀쩡한 그물만 찢어버리고 말았어. 태어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풍우는 처음 겪어본다니까. 선체를 장난감처럼 흔들어 대질 않나. 밧줄을 끊어버리질 않나. 이렇게 살아서 온 것만도 다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어부는 난로 옆에 앉았다. 그냥요. 그냥 이렇게. 잔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간밤에 비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내내 당신 걱정만 했지요. 육지도 이런데 바다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울까 생각하면서. 정말 지독한 날씨였어. 대화가 끊겼다. 불편한 시간이 흘러갔다. 내외는 난로불을 쬐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 여보. 마침내 잔이는 입을 열었다. 큰 잘못이라도 고백하듯이 잔뜩 주눅이 들어서 더듬더듬 입을 놀렸다. 아까 밖에 나갔다 왔어요. 당신이 걱정도 되고 갑갑하기도 해서. 그러다 그 집에 가봤는데 시문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얼마 전에 당신이 그 집에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엾어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숨을 거두면서까지 가슴이 찢어졌겠지요. 젖먹이 둘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니 말이에요. 큰 녀석은 겨우 기어다니는 정도이고 작은 녀석은 아직 말도 못하는데. 여기까지 말하고 잔이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말없이 두 눈을 깜빡였다. 순박한 그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갔다. 정말 안 됐군.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 뜬 사람도 불쌍하지만 어린 것들이. 그는 안타깝다는 듯 떫더미를 손으로 벅벅 긁었다. 그러니 어쩌겠어? 아이들이라도 살려야지. 예? 우리가 데려와야겠소. 잠에서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 가서 아이들부터 데려옵시다. 잔이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남편이 다시 재촉했다. 서둘러야 해. 그 어린 것들까지 죽도록 놓아둘 수 없어. 여보, 빨리. 하지만 저기요, 여보. 왜 싫어? 남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는단 말이오? 어허, 당신답지 않군. 그제야 잔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들 부부는 침대 곁으로 갔다. 잔이는 덮어놓은 보료자락을 말없이 걷었다. 보료 속에는 죽은 여인의 아이들이 있었다. 얼굴을 나란히 한 채 평화롭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